암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 자외선에 의한다든가 비루스에 의한다든가 뭐 독성에 의한다든가 다양하고,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래서 각각의 암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를 할 것인가, 약을 쓸 것인가 다 다르게 되는데, 그러나 암은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암세포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메타볼리즘, 그 대사 과정을 잘 포착해가지고 그 모든 암에 있는 공통적인 어떤 작용, 대사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그 대사항암제가 1차로 화학적, 2차로 1세대 화학, 2세대 표적, 3세대 면역이라면 4세대 대사항암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드 하이파라고 하는 것은 에큐트 마일로지너스 루케미아, 가장 치료하기 힘든 이 암이 재발했다든가 혹은 불응했을 때 아이드 하이파 이니비터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효소 중 하나이다. 이렇게 암세포가 증식을 촉진하는 효소를 억제한다면은 이 효소를 CDX 진단기로 측정할 수가 있고, 이 아이드 하이파를 AML 치료제인 자시티딘과 병용 투여했을 때는 74%의 그 반응률을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요새는 그 크로닉 마일로스 모노사이틱 루케미아라든가 마일로 디스플라스틱 신드롬 등에 요새는 적용하는 것이고, 비소 세포암종에 대해서 계속 그 적용을 연구하고 있는 텔라그레나스테트라는 것은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TCA 사이클의 그 주 원료의 하나인 그 글루타민을 공급하게 하는 글루타미네이즈 1을 억제해가지고 대사 공급을 차단해가지고, 대사가 차단이 되면 미토콘드리아에 생성되는 ATP가 34개나 되는데 이것이 생산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암세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의 포도당 글루코스 그 분자가 C6H12O6인데, 이 글루코스 하나에서 방금 말한 그 TCA 회로를 거쳐가지고 34개 혹은 또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글루코라이시스 해당 작용에 의해서 2개의 ATP를 생성되는데, 이 글루코라이시스를 그 제어하는 데는 10가지 효소가 있는데, 이것을 제어해도 암을 대사항암제로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메디아스티널의 그 비림포사이트를 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는 OT80이라는 그 이니비터도 있고, 그 신생 혈관을 만들어서 암에 대해서 필요한 호기성 해당 과정을 막는 데에 AZD3965라는 그 효소 MCTI 이니비터가 있고, 또 암의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그 아미노산을 결핍시키는 효소도 있는데, 그 AAL 에큐트 림포블라스틱 루케미아 치료에 병용되는 아스파라기네이즈는 아스파라긴을 억제해서 성장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4세대 대사항암제가 있고, 5세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5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그 항암 백신이 요새는
국내라든가 국외에서 그 관광 상품으로 많이 활용된다. 암이 걸린 것을 치료도 할 수 있고, 암이 걸리기 전에 미리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그 해당 암이 걸리지 않는 것을 항암 백신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맞은 그 B형 간염 백신을 맞으면은 간암의 75%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B형 간염 백신이 즉 간암의 70%를 커버하는 예방 백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새 이제 자궁 경부암 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성의 그 휴먼 페필로마 비루스에 의한 자궁 경부암만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두 경부암, 그리고 코하고 목 사이인데 뭐 후두암이니 구강암이니 설암이니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이 걸린 사람한테도 이제 치료하는 백신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프로벤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전립선 암에만 적용되는 그 치료 백신인데, 이미 걸린 사람도 이것을 맞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프로스테틱 캔서에만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을 여기에다가 그 덴드라이틱 셀, 그 수지상 세포를 노출시키면은, 이 수지상 세포는 그 암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엔티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총사령부에 해당돼 가지고, 이것이 피부 밑에 있다가 들어오는 뭐 바이러스라든가 혹은 이런 것을 T세포한테 데려가 가지고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 그 역할을 하는 덴드라이틱 그 셀에다가 프로스테틱 캔서에서만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에 노출할 것 같으면은 얘들이 이제 학습을 한다. 그 특정한 단백질 그 특이성을 갖는 학습되는 세포가 되는데, 그래서 걸린 사람한테 즉각 반응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 이것은 치료하는 것이고, 예방적으로다가 또 이것을 미리 많이 배양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놓는다고 하면은 걸리지 않은 사람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비용 문제라든가 혹은 그 몸 안에서 그 지속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가지고 상업적으로 또 그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요새는 그 암을 치료한다든가 예방하기 위한 의료 관광이 이제 많이 일본이라든가 중국으로 오가고 있는데, 방금 말한 덴드라이틱 셀을 활용한 것으로서 덴드라이틱 셀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예를 들어 말기, 어떤 대책이 없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말기 식도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췌장암의 그 기존 환자에서 그 암의 그 특별한 그 프로테인에 특별하게 또 작용하는 특이성을 가진 그 단백질에 작용하도록 학습된 그 덴드라이틱 그 셀을 추출하고 배양하고 학습시켜서 가지고 다시 주입하는 그 투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5ml를 혈액 채취해서 그 1회 가능한 덴드라이틱 셀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 2주일에 한 번씩 체혈과 투여를 5회 반복해 가지고 말기 암 환자에 투여한 결과 식도암, 췌장암 혹은 그 위암 등에서 75%에서 유효한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이고, 단지 이것은 해당 암에 어떤 특별한 그 단백질에 특별히 작용하는 그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효과가 기대되는 결론이 나왔을 때만 투어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그 한국이나 그 일본에서 특히 그 덴드라이틱 셀의 그 엔티캔서 치료라든가 백신을 공부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캔서 큐어라는 것은
케어가 아니라 이 모양이다. 큐어일 때는 그 암의 치료를 말하는 거고, 캔서 컨트롤, 그 캔서 펠리에이션, 큐어는 이제 치료고, 컨트롤은 그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그 암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고, 펠리에이션은 이제 그 어떤 사이즈가 커졌을 때 뭐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통증을 줄인다든가 막힌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펠리어티브 서레피. 그래서 이제 수술이든가 엑스레이 치료한 다음에 남은 그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그 암세포를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막는 것을 치료 후 보조적 요법에서 아드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하고, 치료 후고 치료 전에 미리 사이즈를 좀 줄이는, 예를 들어서 뭐 후드라든가 방광이나 항문, 고립종 등에 쓰이는 것이 네오어드주번트 케모세라피, 네오어드주번트 해가지고 선행 그 화학 치료라고 하고, 동시에 하는 걸 콩커미턴트 케모세라피라고 한다.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술 후 남은 것을 없애는 것을 어드주번트 케모세라피, 보조세라피. 항암제의 종류에서 약간 좀 더 추가될 사항이 있는데,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이것의 장점이라는 것은 세포 내의 DNA의 직접 결합 혹은 분열 증식을 장애하는데 그 DNA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저해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2세대 타겟 그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자살 신호, 수이사이드에 관여하거나 그 자살 신호를 받는 리셉터, 에피더믹 그로스 팩터 리셉터 부분을 선택해서 공격해가지고 그 프로테인 조절과 관련된 그 프로테인 조절과 연관된 곳을 차단하는 것이고, 이것의 그 장점은 셀렉티브 치료로서 부작용이 적지만은 단점도 특정 유전자 변형, 예를 들어 뭐 CML에만 표적이 되고 특정 단백질이 확인된 암에만 적용되는 단점도 있으며, 또 장기간 사용했을 때 내성도 있다는 것이다. 3세대免疫력 항암제는 이제 do not kill me라고 하는 그 암이 보내는 신호를 NK셀에서 차단시키기에 뭐 PDL을 부착한다든가, 혹은 또 암세포 자체에다가 PDL1을 해가지고 이것을 신호를 보내는 면역환물을 차단하는 것인데, 부작용은 1, 2세대보다 좋지만 이 3세대 면역항제의 단점이라는 것도 효과를 나타내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특정 단백질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으면 효과가 적을 수가 있으며, 이러한 물질로 인해 가지고 레귤레이트 T3 적어질 것 같으면은 면역 기능이 활성돼 가지고 T셀, NK셀이든가 B셀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오토임뮨 디지즈 비슷한 B셀에서 뭐 좋은 엔티바디와 나쁜 엔티바디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ID2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증가하는 레귤레이터리 T셀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이 염증을 촉진시키는 TH17셀로 바뀌어 가지고 생산된 레귤레이터 셀의 숫자가 정상보다 적어지면은 면역세포 간의 호메오스타시스가 깨져져 가지고 억제되어야 하는 BT셀의 활성이 강화돼 가지고 B셀은 플라즈마 셀로 돼 가지고 여기서 엔티바디가 좋은 거 나쁜 거 나오기도 하고, T셀은 왕성한
킬러 역할을 하게 된다.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피지컬 에그자미네이션을 포함해 가지고 블러드라든가 엑스레이에 해당되는 뭐 CT, MRI 혹은 PET. 그래서 타겟 병변 같은 경우는 타겟 그 병변 레전이 영상이나 임상 검사로 반복 측정이 가능한 어떤 그 레전을 타겟 레전이라 하는데, 롱기스트 다이아미터가 CT상으로 10mm 이상, 칼리퍼를 이용한 뭐 신체 검사 시도 마찬가지고 엑스레이상으로는 20mm 이상이 측정이 가능한 병변을 타겟 레전이라고 하는데, 림프노드 같은 경우는 숏 엑시스가 10이나 20이 아니고 15mm 이상인 병변을 갖다가 타겟 레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논 타겟 레전을 해가지고 이 암으로서 생긴 복수라든가 흉수, 뼈 병변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논 타겟 레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퍼졌는가는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반응 약물에 대한 반응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선 타겟 레전 같은 경우는 컴플리트 리스폰스 CR이라서 완전 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모든 그 타겟 레전이 소실되고, 그러나 표적 이외에 남아 있을 때에는 그 종양 그 표지자 검사에서는 수치가 없어야 되는데 나올 수가 있다. 그때는 그 종양 그 표적 그 비표적 논 타겟 레전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표적 병변을 그 위주로 할 때 일단 그 모든 타겟 레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컴플리트 리스폰스 완전 간이라고 하고, 파셜 리스폰스는 롱게스트 다이아미터가 30% 이상 감소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라고 하는 것은 암 치료를 시작한 후 숏 엑시스가 20% 그 이상 증가한 것은 프로그레시브하고 하다고 보고, 또 새로운 레전이 그 뉴 레전이 발생하는 경우를 프로그레시브 레전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퍼센트가 20%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스테이블하다고 하는 것은 스테이블 디지즈는 그 파셜 리스폰스하고 프로그레시브 디지즈 사이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표적 병변을 타겟 레전을 평가했다면 그 타겟 레전도 동시에 평가해야 완전한 관해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완전 관해라는 개념이 표적 병변에서 없어진 것이냐, 비표적 병변에서도 없어지는 컴플리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종양 표지자 수치에서 정상화까지 돼야 표적과 비표적에서 모두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암의 레전이 소실됐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비표적 논 타겟 레전의 평가 중에서 논 컴플리트 리스폰스, 논 프로그레시브 디지즈에 해당되는 것은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좀 높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1개 이상의 그 논 타겟 레전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시브 디지라고 하는 것은 논 타겟 레전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논 타겟 레전도 나타나고, 당연히 종양 표지자 수치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트랜스크립션 팩터 중에 하나인 ID2가 많이 생성되는 반응에서는 그 항암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 속의 그 유전자에서 DNA를 원본으로 해가지고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트랜스크립션 전사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 RNA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리보솜에서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RNA이고, DNA라고 하는 건 뭐 데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로서 핵 속에 있는 아데닌 구간의 시토신 티민 내 염기로 이루어진 나성 구조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 셀로부터 도터 셀이 세대가 바뀌게 되는 것을 그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 여기서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마이토시스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뭐 염색체수가 변화가 없는 유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체세포 분열 마이토시스와 다른 마이오시스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감수 분열이다. 이것은 물론 이제 염색체 수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XY 염색체가 포함되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XX 염색체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두 배수 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배수 접합체라는 것이 자이고트다. 자이고트. 23쌍이니까 거기서 XX나 XY 한 쌍을 뺀 것을 갖다가 22쌍. 그럼 이 두 배수가 되면은 남자에는 42개 플러스 XY에서 46개가 있고, 여자도 44개 플러스 XS에 있어서 46개 두 배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자와 난자에서는 반으로 쪼개지는 마이오시스 염색체 수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갖다가 마이오시스 감수분열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자와 낭자를 가메트 생식자라고 하고, 부모 남자 여자를 점셀 종자세포라고 한다. 그러니까 점셀은 두 배수가 되고 가메트는 완배수가 되는 것이다. 2분의 1의 염색체가 줄어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뭐 감수분열 메이오시스 완기에는 유전자 재조합을 이라는 프로그래밍 과정이니까 염색 분체끼리 서로 크로스 매칭이 일어나고, DNA가 잘리고 복구하고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마이오시스 투기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 분열처럼 염색체 수는 감소하지 않지만 도터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스터셀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염색 분체를 붙들고 있던 이렇게 접착해주던 코이신 단백이 방출되면서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돼 가지고 각각 가메트, 즉 생식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1단계 마이오시스나 2단계 마이오시스를 거치면서 4개의 가메트, 스펌이 생성되는 거고, 여자는 3개는 제거되고 1개만 남아가지고 가메트가 되는데, 이것을 오뷸이라고 한다. 그래서 스펌과 오뷸이 합쳐진 두 배수의 접합자를 자이고트, 두 배수 접합자 자이고트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셀 내에 여러 미토콘드리아든지 세포질인지 여러 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작은 기관에 해당되는 리보솜에서 이 리보솜은 단백질하고 리보솜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리보솜 RNA로 구성되어졌는데, 이들은 아미노산을 연결해 가지고 이 생명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여러 가지 효소들을 합성한다는 얘기다. 감수분열 메오시스 완기에 유전자가 재조합되고 DNA가 잘리고 복구되고 하는 해서 크로스 매칭이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프로테인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에 필요한 인슐린이라든가 혹은 그 혈전을 없앨 수 있는 스럼보시스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든다든가 성장 호르몬 그리고 항바이러스 제제인 인터페론 등을 제조할 수가 있는데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유용한 프로테인 그러니까 프로테인을 생산할 수 있는 목적 유전자를 조합해 가지고 셀 내 리보솜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재조합된 DNA를 박테리아에 도입을 한 다음에 이 박테리아를 대량으로 배양하면은 목적 유전자를 대량으로 레플리케이션 복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를 이루는 그 DNA, RNA 등의 각각의 요소가 ACT 요소들이 해체와 재조립을 통해서 원래의 서열과는 다른 뒤바뀐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을 그 제네틱 리컴비네이션 유전자 재조합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자식이 부모와 다른 유전자를 가지는 것처럼 염색체 교차라든가 재조합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분자생물학적으로 DNA 조각을 인위적으로다가 재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크로스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얀 것과 검은 것이 나란히 있다가 서로 교차가 돼 가지고 떨어져 나갈 때 위에 하얀 것의 가운데가 까맣게 되고 밑에 까만 것의 그 양쪽이 그 가운데가 하얗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크로모소멀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것이고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기술은 대개가 이제 DNA 가닥을 절단하는 효소도 있고 그 DNA 조각들을 연결하는 효소를 활용해 가지고 어느 DNA 쌍을 다른 위치에서 커트한 다음에 이미 잘려져 있는 또 다른 DNA 쌍을 붙이게 되면은 전혀 부모와 다른 새로운 그 유전자 조합 그 AGCT의 그 염기서열 순서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용어를 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다가 그 암을 치료하는지 혹은 예방하는지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